처음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이란이 배후다. 이번 사건에서 누가 제일 이득을 보느냐? 이란이다. 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 멀어지게 되니까. 그러면서 미국이 하는 얘기가 심증은까지만 물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란이 뒷배경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하마스의 단독 작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게 더 진전쟁이에요. 왜냐면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불패 신화를 가지고 있던 군대잖아요. 뭐 이스라엘 하면 다들 이스라엘 강군이 다 첫 번째 생각이 그잖아요. 이제 누가 이스라엘의 강군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얻은 가장 큰 피해는 더 이상 무서운 나라라는 이미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 지지 여론이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뭐 68%가 휴전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제적인 여론도 이제 많이 좀 돌아서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조금 신경을 쓰지 않아 보이는데요. 뭐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다 할 전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과가 있다면 지금쯤 국제사회 여론이 나오기 전에 빨리 마무리했어야 되는 건데 전과가 없어요. 하마스가 생각보다 강해요. 준비를 많이 한 거죠.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피해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오는 보도가,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참 불편한데, 지금 나오는 보도들이 지금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언론을 통제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아보는 게 전부 다 서방 쪽 언론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유리한 기사만 나오는데, 반대쪽에 러시아 쪽이나 이런 쪽 나오는 기사를 보면 오히려 더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그 보면은 이스라엘이 절대 전황이 유리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상군 들어갔으면 이미 끝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하마스로 소탕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과를 보여줘야지 나올 수 있는데 나올 만한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계속 압력을 줘요. 미국도 지금 부담스럽거든요, 여론이. 그래서 며칠 전에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이 2, 3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의 말을 반드시 우리가 듣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이 2, 3주 안에 빨리 끝내라는 거죠. 예,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아마 2, 3주면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끝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약 60일 정도 전쟁을 하게 되겠죠. 이제 제일 오래된 전쟁이 가자와의 50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0일보다는 좀 더 넘은 상태에서 끝날 게 아닌가. 네. 이스라엘 보니까 극우 성향의 이제 연립 정부로 인한 뭐 정치적 갈등이 좀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전쟁의 이유가 그럼요. 전쟁의 이유 됐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연정을 해야지만이 정부를 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제라서 그런 게 없는데, 우리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뭐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대통령이 누가 어느 당이 되는 게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내각 책임제입니다. 그러면 내각 책임제이니까 61석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1석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61석을 한 정당이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수당이나 진보당이 두 개가 있으면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61석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연정을 해야 됩니다. 연정은 비슷한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정을 해야 되는데, 네타냐후가 정권을 잡으면서 연정을 할 때 자기하고 색깔이 같은 사람들하고 잡았으면 괜찮은데 좀 더 진한 사람들하고 잡은 거예요. 좀 극우적인 사람들. 예, 극우적인 사람들을 잡아놓으니까 그래서 정권을 구성해 놓으니까 만약에 네타냐후가 원하는 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나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권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네타냐후 자체가.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죠. 총리를 놓으면은 재판을 받아야 돼요. 뇌물죄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적인 이유에서 공적인 거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극우거든요. 너무 극우예요. 이 사람들한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예. 이들이 이제 네타냐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게 사법개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좀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 사법개혁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예, 우리는 검경 수사권 가지고 사법개혁이잖아요. 근데 여기 사법개혁은 뭐냐면 이스라엘 헌법이 없고 기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국회에서 뭐 법을 통과했을 때 이게 우리는 헌법에 맞냐 안 맞냐를 갖다가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하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 보루가 대법원이 합니다. 대법원이 행정명령이라든지 국회에서 만든 법이 위험하거나 그럴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정지를 시켜버려요. 폐기를 시켜버리거나. 그런데 대법원이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극우 쪽에서 내는 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법률들이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그걸 다 안 받아주니까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면 대법원이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의 그러한 능력을 없애는 입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독재국가 아니냐. 행정부의 정부의 그 독주를 누가 막느냐. 지금까지 그래도 양심 있는 사법부가 막았는데 그래서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섰고 40주 이상을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네타냐후 이 사법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저 아랍 애들보다 난 니네들 더 싫다. 예를 들면 뭐 싸움 나면 니네부터 쏴 죽여버리고 싶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완전히 내전 상태였어요. 그걸 이제 하마스가 너무 좋은 캐로 본 거죠. 하마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 내부가 갈라져 있었고요. 심지어는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비군들이 나 전쟁 나도 예비군 안 나가겠다. 이 정도로 나라가 갈라져 버렸으니까 하마스가 기회 창은 열렸죠. 네, 공격하기 기회 좋았던 순간이었겠네요. 아까도 한번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사우디와 뭐 이스라엘의 뭐 좀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 근데 미국도 같이 조금 함께 손을 잡으려는 이런 국교가 하마스의 심기를 건드렸다. 맞습니다.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큰 흐름인데요. 미국이 중국을 잡기 위해서 2012년부터 가동한 게 사실 정확하면 2011년 10월에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 국무장관이 피보트 에이시아를 처음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말이 피보트 에이시아하고 뭐 리밸런스지 궁극적으로 중국 봉쇄 정책이에요. 그 말만 안 쓴 것뿐이죠. 그렇게 쭉 왔는데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자신감도 뭐냐면 미국의 셰일 오일, 셰일 가스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2011년에 미국이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 됐고 2018년에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동 석유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중동에서 리밸런스를 해야 되겠죠. 균형을 빼야 되는데 근데 중동에서 균형하고 빼려고 나오려고 보니까 딱 한 나라가 걸려요. 이란. 이란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핵 개발한다는데 그래서 오바마 때는 이란의 손발을 묶어놓기 위해서 핵 협정을 한 겁니다.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20% 이상 못하도록 묶어놓은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아랍 국가들이 다 싫어했죠. 왜 이란한테 이게 좋은 혜택을 주느냐. 우리는 이란 싫은데 이란 분명히 핵 개발할 텐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게 전부 다 무효가 돼버려요. 특히 이 무효시키는데 결정적인 약한 사람이 네타냐후입니다. 네타냐후. 예. 그러면 이제 그 대안이 뭐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오바마 때는 묶어놨는데 그러면 묶어놓지 않을까 묶어놓는 거 풀으려고 실패했잖아요. 이란은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란 농축한 막 60% 80%까지 했거든요. 보여주는 세계는 놀라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놓은 정책은 아랍과 이스라엘 손을 잡게 해가지고 이란을 막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랍과 이스라엘 손을 잡으면 싫어하는 나라는 이란은 당연히 싫어하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란으로서는. 그리고 하마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손을 잡으려면 이게 팔레스타인이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하마스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랍 이스라엘 수교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수교가 지금 현재 이 싸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슬람 종교에서 갖는 이 원리주의 그리고 그게 이번 전쟁에서 갖는 의미도 한번 짚어주세요. 원리주의라는 것은 꼭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 종교 가지신 분들이 많고 시청자분들께서도 각기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신앙에서 가르친 대로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근본주의예요.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가 이제 우리가 좀 색다르게 느껴지는 거는 이슬람 근본주의는 무슬림식으로 열심히 살자는 건데 그래 무슬림 열심히 살려고 그러면 이슬람은 법의 중심의 종교거든요. 유대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법하면 한국 사람들은 법하면 안 지키면 경찰이 잡아가고 벌금 내고 그러한 수준의 법이 아니라 더 넓은 거예요. 자,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으로 자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티켓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대로 지키고 살려면 한국 사회 같은 데서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예,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근본적으로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 공동체가 지킬 수 있도록 국가를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 그게 이슬람주의가 꿈꾸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법이 지배하는 사회. 예, 그게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고요. 이 근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1928년 무슬림 형제단이 순니파에서는 시작됐고, 근데 그때는 뭘로 지켰냐면은, 그러니까 이슬람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 영국의 지배를 물리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슬림 형제단이 만약에 그런 국가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거는 외세거든요. 그 외세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외세에 빌붙어 있던 정권을 쫓아내는 거고 나라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고, 이란이 그 혁명에 성공한 거죠. 1979년에 이란은 성공해서, 이란이라는 나라는 거의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인데, 그 전에는 79년 전까지만 해도 세속 왕정일 때는 우리 앵커님처럼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79년 혁명 난 다음부터는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히잡 써야 되고. 네. 예, 그게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구에서 입장 특히 봤을 때는 이게 근본주의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그 신앙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하기 때문에 대단히 좀 비판적인 뉘앙스가 있죠. 예. 뭔가 시대에 떨어진다라는 느낌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마스가 그런 근본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근본주의인데 지금 이제 하마스의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거는, 하마스가 지금 쉽게 말하면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가려져 있는데, 하마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슬람 국가, 팔레스타인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 게 그게 이들의 근본 목표입니다. 사우디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는 이런 분위기가 아까 설명해 주시기로 이란도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네, 없다고 네.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 공습 배후에 뭐 이란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이란이 배후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서 누가 제일 이득을 보느냐? 이란이다. 네. 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 멀어지게 되니까 네. 미국이 이제 그런 얘기 제일 먼저 나왔었죠. 그러면서 미국이 하는 얘기가 심증까지만 물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란도 야, 우리가 하마스가 공격한 거 기뻐하고 성공한 거 기뻐하는데 우리는 이 작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헤즈볼라도 똑같은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란이 하마스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한테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있는 공격을 했냐.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니를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 보도가 될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득은 보긴 했지만 이란이 뒷배경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하마스의 단독 작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단독 작전이지만 여러 나라에게 좋게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는 물증은 없지만 심증적으로는 확실히 이란이 뒤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뭐 또 이 부분도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뭐 이겨도 진 전쟁이다.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이겨도 진 전쟁이에요. 왜냐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불패 신화를 가지고 있던 군대잖아요. 뭐 이스라엘 하면 다들 이스라엘 강군이 다 첫 번째 생각이 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누가 이스라엘 강군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들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 참 하마스한테도 저렇게 판판이 깨지는데 니네들이 나한테 덤벼?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무서워서 도발을 하지 않는 건데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 게 이게 이스라엘의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공격을 받은 다음에 아무리 애국심이 뛰어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가자 근처에 살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여차하면은 이스라엘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특히 이중 국적자가 많으니까.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속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얻은 가장 큰 피해는 더 이상 무서운 나라라는 이미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아마 이스라엘이 가장 땅을 치고 후회할 그런 이미지 추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주민들은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마스 나쁘진 않은 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감정들이에요. 어쩌면은 세계 여론이 처음으로 뭔가 사건을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전쟁에 들어오는 건데,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럴 가능성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은데,